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녹음기, 위치 추적기. 많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들 오시지 않습니까? 예, 대리분들께서. 예. 근데 과연 내 집에 또는 내 차량에 위치 추적기 또는 녹음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불법인가 있을까요? 자, 일단 녹음 문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죠. 네. 우리나라는 법률상 내가 대화 당사자로 껴있는 거를 녹음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저랑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거를 그냥 임의로 녹음을 한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자동 제 거는 항상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어요. 누구랑 네. 통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편한테 고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녹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소위 말하는 도청으로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를 제가 그 대표님과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라 할까요? 네. 대표님과 홍길동이 대화하는데 제가 그걸 몰래 녹음을 해요. 그 대화에 저는 안 껴있죠? 네. 그럼 불법이에요. 아무리 그게 내 차라 하더라도 내 차에 예를 들어서 녹음기를 설치를 하고 보통 가족들은 차를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차를 제가 아닌 저희 집 누군가가 가지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와이프가 됐든 누가 됐든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차에 녹음기를 해놨고 저 와이프가 누군가 대화하는 거를 몰래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미리 설치해놨다. 네. 블랙박스 같은 게 아니에요. 블랙박스처럼 그냥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몰래 녹음기를 제 차에 달아놨어요. 네. 불법입니다. 불법, 범죄예요, 범죄.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을 주시는데 이렇게 뭐 지금 저랑 만약에 예. 조 대표님이 지금 몰래 대화를 하고 있다가 예. 저희 직원이 예. 지금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저희 둘만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 갑자기 본인이 들어와서 본인 육성을 넣어버려요. 예. 그것도 그럼 불법인가요? 이게 애매해지는데요. 예. 자, 보통 지금 만약에 저랑 대표님이랑 여기에 어떤 대표님 직원이 하나 있다고 할까요?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이 셋이서 대화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네. 이 사람이 굳이 저한테 고지를 안 하고 녹음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대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다. 네. 요거는 이제 불법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사안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검사 판사의 판단인데 네.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면 합법. 대화 당사자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라면은 몰래 녹음으로 불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야 어차피 예.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객관적으로 거죠. 판단하는 예.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판사의 주관적인 그렇죠. 입장도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 뭐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요. 아. 근데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건 원래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블랙박스에 녹음되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군가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기 싫어서 블랙박스를 빼거나 꺼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나중에 블랙박스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근데 그 블랙박스와는 별도의 녹음기를 차에다 숨겨놨다. 그래서 남이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숨겨놨다. 그 녹음기 설치는 불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블랙박스 관련해서 조금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이 부정행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성실하거든요. 예. 프로요. 열심히 예. 지우죠. 예. 블랙박스 열심히 지우던지 예. 아니면 꺼놓던지 예.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음성만 꺼놓던지 예.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그거를 해놓고 설정을 근데 이제 의뢰인께서 원래 차에서 다른 설정을 해놨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료가 확보가 되었다. 이거는 불법인가요? 자, 이게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해볼까요? 네. 그런데 이 남편 본인 차의 블랙박스를 음성을 꺼놨어요. 네. 음성을 꺼놨는데 남편 몰래 아내가 타가지고 이 블랙박스의 음성을 켜놨다. 그리고 남편이 이 차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를 그 블랙박스가 녹음을 했어요. 그럼 남편은 몰랐죠. 자기는 꺼놨다고 몰랐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아내가 가서 켜놨죠. 네. 이건 불법 녹음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이라고요? 불법 녹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반대로 이 남편이 자기 차를 아내도 가끔 타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내가 남편 차를 타면서 블랙박스를 자기가 꺼놨다가 나중에 남편이 자기가 운전할 때 그 블랙박스를 켰어요. 네. 그리고 아내는 그 설정을 옛날에 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합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 내 차의 블랙박스를 내가 켜고 끄고 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네. 남편 차라고 지금 우리가 전제를 했었죠. 네. 그런데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아내가 몰래 들어가서 킨다? 그건 아무래도 저는 불법으로 봐야 될 거예요. 1인만 타는 차,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타는 차를 다른 배우자가 들어와서 블랙박스를 켜고 끄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에 녹음을 한다면은 불법 도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거나 타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민사적으로는 좀 달라요. 이혼 소송에서는 조금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도 활용이 됩니다.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혼 소송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불법 녹음의 피해자,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편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통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죠.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이혼 소송 때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사용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역시 이혼 소송을 재판하는 판사가 이거는 불법 자료라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법 자료라 하더라도 이 이혼 소송에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근에 대부분 이런 소송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 허용하는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게까지 불법적인 자료는 잘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혼 소송에서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다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다 합법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는 보통 부부가 같이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블랙박스라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타는 차에서 녹음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또 다 합법으로 보고 있죠. 아까 위치 추적 같은 것도 위치 추적 자체는 불법이에요. 네. 위치 GPS를 몰래 붙여가지고 위치 추적하는 건 그건 불법인 범죄입니다. 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따라갈 때 그거는 몰래 뒤에서 쫓아간다고 해서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혼 소송을 보면 실무적으로는 GPS 같은 거를 사용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경우에도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아내가 남편 차에 몰래 GPS를 설치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럼 남편이 어디 모텔에 가가지고 연애하고 나오는 장면을 아내가 찍었어요. 네. 그럼 일단 GPS 단 거는 불법이지만 네. 그 사진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내가 그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할 때 내가 GPS를 달아서 몰래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는 없겠죠.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 미행을 했다. 뭐 특히 잘 쓰는 거. 그건 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뭐 오빠를 시켰다, 친정 오빠를 네, 시켰다, 네. 아니면 친정 남동생을 시켰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불법 증거는 아무리 민사나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쉽게 제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증거를 제출을 했다가 상대편이 우리 의뢰인 선생님을 고소 고발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증거로 사용하시겠냐? 저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인 불법 자료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잘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피고인 측에서 예. 형사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은 형사소송에서 어느 정도 좀 양형 기준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배려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수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불법 같은 경우에는 네. 검사가 일일이 다 기소하지 않고 그냥 기소유예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 또 혹은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주 악의적으로 자기 배우자뿐 아니라 또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추적이나 그 불법 저지르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범죄, 뭐 폭행, 협박 같은 노골적인 폭력 범죄까지 섞여 있다라면은 그냥 참작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작은 벌금이라는 게 예. 어느 정도일까요? 뭐 초범의 벌금형이 막 500만 원을 쉽게 넘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벌금 액수가 좀 커진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까지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니까 네. 그 위자료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벌금으로 봐야겠죠. 그럼 위자료 받는 걸 생각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벌금은 위자료랑 달라서 어쨌든 벌금도 전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중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을 때는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과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지. 그 대부분 의뢰인들이 가져오는 부정행위의 증거 넘버 원은 네. 카톡입니다. 카톡. 아. 카톡. 그냥 오신 분들은 대부분 카톡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 카톡 이건 어떻게 확보했어요? 그러면은 의외로 많은 부부가 이 휴대폰을 공유를 하는데 바람을 핀 쪽에서도 휴대폰을 공유하는 주제에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남겨놓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이거 휴대폰 각자 관리하는 거고 뭐 지문 같은 걸로 잠겨 있지 않냐 그러면 패턴은 우리는 서로 공유한다. 공유해가지고 내가 그냥 남편 핸드폰 가지고 뭐 게임 좀 하다가 그냥 전 와가지고 보게 된 거다. 그럼 저는 그때 좀 놀래요. 이 부분은 공유를 하면서 이 증거를 남기는 걸 보니까 사실은 발각되고 싶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애초에 의도적으로 발각된 경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카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카톡이에요. 대부분 카톡. 이런 문제 때문에 간통죄가 부활을 해야 한다라는 뭐 게 있습니다. 많죠. 그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부정행위 때문에 오신 분들은 복수심에 불타는데 네. 간통죄가 없으니까 뭐 기껏해 위자료 청구 2-3천만 원 네. 뭐 해봐야 뭐 마음이 괴롭다. 그럼 너 혼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어설프게 혼내주려다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그렇죠. 제가 막 자중하라고 항상 그러는데 뭐 네.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니면은 아내 혹은 배우자나 아니면 그 상간 남녀의 회사에 막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다가 주거 침입이나 업무 방해 네. 이런 걸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 바람핀 사실을 지역 사회나 커뮤니티 같은 데 떠벌리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상간자를 찾아가가지고 겁을 주다가 협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바람을 배우자가 핀 경우에도 그 바람을 핀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보다 네.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한 분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별개입니다.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바람 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위자료로 지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자료는 뭐 3천만 원 뭐 아무리 많아봐야 5천만 원 넘기 어렵습니다.